몇 시간 굶어야 하나요? 아침을 끊을까요? 저녁을 끊을까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훨씬 더 쉽고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물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은 자연치유적으로 가장 좋은 물을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주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편 간헐적 단식이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원장님, 저는 뭐 잘 먹고 영양제도 막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데 왜 늘 피곤하고 이렇게 염증 수치가 높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못 먹어서 병이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빈곤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넘쳐나고 배고픔보다 입이 심심해서 먹는 시대예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 생기는 병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걸 풍요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암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비만, 역류성 식도염, 만성염증까지 모두 많이 먹어서 오는 병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진짜 배가 고파서 먹기보다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포 에너지 대사를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지가 있는데요. 이 네이처의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0년 연구에 따르면요, 현대인의 만성질환들이요 80% 이상이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인슐린 과잉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병의 뿌리는 많이 먹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식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세포의 호흡을 망가뜨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기관은 쉬지 못하고 혈액은 위장으로 계속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세포로 가야 할 산소와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대사저하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부르는데요. 즉 몸은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계속 저장만 하는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오토 마르부르크 박사가 이야기가 있는데요. 1956년에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나온 얘기예요. 산소결핍은 모든 암세포의 공통현상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밝혔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과도한 영양이 오히려 세포의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이 먹을수록 세포는 숨을 못 쉽니다. 과식이 만드는 3가지 독이 있는데요. 첫째는 혈당독이에요. 당독소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건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밥, 빵, 과자, 단음료처럼 정제 탄수화물이 과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지방간, 복부 비만, 당뇨로 이렇게 이어지죠. 둘째는 염증독입니다. 이 과식하면은 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장내 독소, 이걸 우리가 LPS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혈관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이라든가 치매, 관절염, 우울증의 공통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과학은 밝히고 있어요. 셋째, 노폐물독이에요. 많이 먹을수록 대사 후에 나타나는 그 산성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의 해독 부담이 커지면서 몸이 산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이 피곤하고 근육통이 나타나고 면역 저하로 이어집니다. 즉 많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식습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몸속 쓰레기를 과잉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죠.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하지만 그건 옛날 노동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움직임보다 섭취가 훨씬 많은 시대예요. 현대인은 하루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소파 위나 컴퓨터 앞,
운정석에서 쓰이지 못하고 바로 저장됩니다. 즉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식탐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늘 잉여 에너지 과부하 상태입니다. 세포는 불필요한 칼로리에 파묻혀서 정작 치유 모드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섭취 모드예요. 먹고 소화하고 저장하는 시간이죠. 또 하나는 치유 모드입니다. 해독하고 재생하고 면역력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은 늘 섭취 모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먹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냥, 심지어 야식까지 하루 24시간 중에 소화기관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간은 해독할 시간이 없고 면역은 회복할 여유가 없고 세포는 끊임없이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독 사실 주스보다는 공복 시간을 줄 때,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말은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자연치유의 핵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19년도에 이런 연구를 밝혔는데요. 음식을 제한했더니 일정한 공복 시간을 주었더니 세포 안에서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즉 세포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오토파지라는 것은 세포가 낡은 단백질들을 정리하고 또 독소를 분해하고 세포를 새 것처럼 만드는 내부 청소 프로그램입니다. 굶는 동안에 몸은요, 망가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식을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시간 공복기 우리가 찾아오고 또 소화기를 쉬는 동안 몸은 이미 치유를 그때 시작합니다. 그때야 간은 비로소 해독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고 면역은 충분히 정비를 하게 되고 세포는 쓰레기를 알아서 청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병을 만들고 공복이 내 안의 의사를 깨운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한 끼의 이 멈춤으로 자신의 세포에게 휴식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자연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건강법이 바로 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두 끼만 먹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묻기도 합니다. 원장님, 간헐적 단식이 그냥 한 끼 굶고 두 끼만 먹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것은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공복의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균형을 되찾아 주어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원리는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니시 갓조주라고 하는 분이 자연건강법에서 이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수많은 난치병을 100년 동안 이 방법으로 치료를 했어요. 정말 많은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도 실천하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의료로 이렇게 쓰이면서 만성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치유 도구로 간헐적 단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 몸은요, 하루 24시간 동안 생체 리듬이 있어서 소화하고 배출해내고 또 회복이 이렇게 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도 이 생체 리듬 연구로 수여받았는데요. 그곳의 연구 내용을 보면 소화와 배출과 회복이라고 하는 셋으로 하루를 나누게 되는데 하루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새벽 4시에서 정오 12시까지 오전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이 해독과 배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 대장이 노폐물을 막 배출하고 장 청소 호르몬인 이 모틸린이 나오는데요. 이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은 공복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오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시간이죠. 이 시간이 바로 섭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섭취와 활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시간에는
휴식과 회복 시간입니다. 세포와 간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이 잠자는 시간에 세포 재생과 면역 회복이 복구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까지 몸이 정말 쉴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먹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야식, 밤에 이렇게 재생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또 먹죠. 그래서 해독과 재생 시스템이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결국 단헐적 단식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먹지 않는 시간, 공복 시간을 줌으로써 세포의 생체 리듬을 소화와 배출, 회복이라는 자연의 시간표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MIT 공동연구팀은 2019년에요. 공복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세포 안에서 오토파지, 즉 자가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의 자가청소 시스템이에요. 일정 시간 음식을 멈추면 세포는 외부에서 쓰는 어떤 영양 대신 내부에 쌓여있는 손상된 단백질, 또 지방 독소, 오래된 세포 찌꺼기들을 분해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내부에서는 염증이 사라지게 되고 세포가 새롭게 재생되고 면역 체계가 스스로 회복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오스미 요시노리라 박사는 연구도 이 방법을 가지고서 생리의학상을 받은 겁니다. 적게 먹을수록 세포는 스스로 청소하고 젊어진다는 거예요. 즉 공복은 세포의 청소 시간,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는 내부 수리 모드입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계속 먹는 동안에는 보통 몸은요, 당을, 즉 포도당으로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12시간 이상 공복 시간이 지속되면 몸의 연료가 바뀌어요. 몸속에 있는 지방을 막 태워서 사용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의학적으로 대사 스위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간에서는 지방을 분해해서 만든 케톤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뇌와 세포의 새로운 연료로 사용하는 원료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케톤체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염증을 낮추기도 하고 세포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 내 세포를 보호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아주 청정한 연료예요.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라고 하는 분은 단식 상태에서 켜지는 그 유전자가 결국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노화의 스위치를 끄기도 하고요. 세포의 젊음을 다시 켜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메타볼리즘에서도 국제 생명과학 저널 셀 리포츠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식이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결국 단식을 할 때 일정 시간 공복을 줄 때 간은 해독 효소가 가장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지방간이 줄고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또 장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장 점막이 다 회복되고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유익균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면역은 노화된 면역세포가 제거되게 되고 새 면역세포가 재생됩니다. 또 뇌는요, 단식 중에는 이 BDNF라고 그러는데요, 뇌신경 성장인자라고 해요. 이것이 증가하고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즉 일정 시간 이상의 공복은 몸 전체에 시스템 리부팅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듯이 몸의 세포를 다시 초기화하는 거죠. 셋 메타젤의 연구에서도 이 간헐적 단식이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감수성을 또 높이고 염증 단백질을 낮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당독소를 제거해주고 복부 비만을 개선해주고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포 기능의 복구예요. 자연치유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복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단식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먹는 걸 좀 멈추고 장에 휴식을 주게 되면 에너지가 소화해서 치유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일정 시간 이상의 공복은 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의학적 휴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 두 끼만 먹는 이 일정 시간 이상 공복을 시간에 갖는 이 간헐적 단식은 하버드, 존스 홉킨스, MIT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간헐적 단식, 즉 12시간 이상 공복은 인체의 가장 오래된 회복 시스템이라는 거죠. 세포는 스스로를 청소하고 간은 스스로 해독하면서 장은 다시 복원되고, 오늘 하루 한 끼라도 한번 비워보세요. 이 짧은 공복 속에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는 이미 회복을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데요. 몇 시간 굶어야 하나요? 아침을 끊을까요? 저녁을 끊을까요? 예,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식은요, 제일 쉬운 방식부터 몸이 허용하는 만큼이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비율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은 14대 10,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10시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막 16대 8, 18대 6 이렇게 가면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가장 안전한 시작은 14대 10, 뭐 이 정도입니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우면 12대 12 하셔도 됩니다. 결국 공복은 14시간, 뭐 식사 10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 14대 10이죠. 예를 들면서 저녁 한 7시에 식사를 끝내면 다음날 9시 첫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14시간이에요. 이 정도는 할만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 그런데 14시간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하버드 의대나 뭐 세포대 사이 여러 연구에서 공복이 12시간부터 장과 간의 회복이 시작되고 14시간이 넘어가면 미토콘드리아의 재생과 염증 감소가 극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즉 14시간이 회복 스위치가 켜지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16대 8, 18대 6 공복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침을 굶을까? 저녁을 굶을까?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침 단식이 훨씬 더 쉽고 실패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 동안에 우리는 10시간 이상을 공복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을 가볍게 조금만 넘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14시간이 완성됩니다. 반대로 저녁을 끊는 방식은 사회생활이라든가 뭐 직장일, 가족 식사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 단식을 추천하는 이런 의학자들도 상당히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것은 아침 식사입니다. 문제는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침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아침 루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따뜻한 물 같은 거 먹을 수 있죠. 또는 레몬물도 먹을 수 있어요. 브렉커피 가능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 다 가능해요. 이 시간에 9시 이후에 첫 식사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가장 실패율이 낮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은 성공을 결정짓는 2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게 체온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성공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몸이 얼마나 안정된 상태에서 공복을 유지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체온이죠. 체온이 떨어지면 단식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몸이 막 차가워지면 우리 몸에 쓰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이죠. 이게 치솟고 혈당이 불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복 시간에 따뜻한 물, 가벼운 움직임, 또 배와 허리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런 체온 유지만 해도 간헐적 단식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둘째는 스트레스가 높으면 결국 단식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공복에서 코티솔이 막 이렇게 오르게 되면 지방연소나 오토파지, 인슐린 개선이 모두 같은 시간 공복을 유지했는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단식은 절대 참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으로 좀 버티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번째는 단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4가지 팁이 또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너무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예요. 단식은요, 참는 훈련이 아닙니다. 일반 단식하고 다른 거죠,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생수를 먹어도 되고 사과 당근 주스 먹어도 괜찮고, 뭐 너무 힘들면 미소된장국 한 모금 마시면은 금방 허기진 것이 가시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단식 방해가 아니라 단식 유지 에너지입니다.
허기질 때 무리하게 참기는 이게 바로 실패 패턴입니다. 둘째는 공복 후 척기가 정말 중요한데 공복 후 척기는 반드시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삼 식사법을 보내드립니다. 채소 먼저 먹는 거예요. 샐러드 먼저 먹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단식 후 척기는 몸이 가장 민감하게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잎채소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먼저, 그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일반 식사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어요. 혈당이 폭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폭식을 많이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또 회복 모드를 올려줍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의 성공은 공복 시간이 지키는 것이 절반, 척기 순서 지키는 것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셋째, 공복 시간에는 물을 충분히 먹으라는 거예요. 단식은 어떻게 보면 순환이 핵심입니다. 해독, 림프,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지게 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물 부족은 단식 부작용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단식 중 물은 해독의 촉진제입니다. 넷째, 한 2주만 실천하면 몸의 리듬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3에서 5일은 이거 누구나 다 힘듭니다. 하지만 한 2주가 지나면 배고픔의 리듬이 다시 재조정되고 깨끗한 그 에너지감이 올라오는 이 전환점을 누구나 맛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요, 억지로 굶는 기술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다시 세팅하는 기술입니다. 원래 자연의학적인 이런 간헐적 단식은 16대 8이나 18대 6을 주로 권장하는데요. 저녁은 6시 이전에 마무리, 다음날 정오, 첫 끼로 시작하면 이게 18시간 공복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무리가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18시간을 우리가 공복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밤새 세포가 오토파지라고 그랬어요.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서 낡은 단백질들,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분해해서 새로운 세포로 재생시켜준다는 거예요. 결국 야식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고 16시간, 18시간의 공복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해독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거죠. 이 공복의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결국 지방을 태워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 거죠.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케톤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첫 끼를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데요. 다시 탄수화물을 연료로 바꾸는 전환점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무엇을 먹느냐가 오늘 하루의 에너지 흐름과 세포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복 후의 첫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연료를 바꾸는 과학적인 어떤 스위치입니다. 공복 후의 의장은 매우 예민합니다. 밤새 쉬던 엔진을 갑자기 돌리면 고장나듯이요. 기름진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로 첫 술을 시작하면 세포는 다시 염증 반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끼는 이 정화하는 식사처럼 부드럽고 생명력 있는 음식으로 세포를 천천히 깨워야 합니다. 먼저 음식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음식은 예를 들어서 상추, 케일, 시금치, 양배추 다 괜찮아요. 미나리, 잎채소 5종 이상과 당근, 무, 비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뿌리채소 3종 이상을 먼저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잎채소는 비타민이 아주 풍부해서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세포의 청소를 돕습니다. 뿌리채소는 미네랄이 또 풍부해서 의와 장의 소화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먼저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밥보다 먼저 먹는 것,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것, 음식 먹는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라현미, 두부, 콩류죠. 이런 통곡물, 단백질 위주로 반찬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포 재생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천천히 세포는 공급받게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어하고 세포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채소로 시작한 식사는 약이 되는 거고 정제 탄수화물로 시작한 식사는 다시 독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식사 이제 30분 전 루틴인데요. 이건 가장 좋은 루틴이 세포를 깨우는 바로 물 한 잔 먹는 겁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으로 간과 장을 먼저 깨워주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면 수분이 살아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과 당근 주스도 괜찮습니다. 과일 한쪽을 먼저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밤새 청소한 이 세포에게 순한 미네랄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원료가 되는 거죠. 이건 공복에 세포의 청소 작업을 마무리하라라고 하는 이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구 첫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 그건 세포와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정제 가공한 음식보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결국 회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점심에 잎채소 한 입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한 입이 당신의 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겁니다.